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을 잇도는 유일한 국가. 전 세계 198개국 중에 198위. 한국인은 멸종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핵이 아니라 바로 인구 소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의 돈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오늘은 이런 인구 소멸 문제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침몰시키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걸 바로 인구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인구 보너스는 없다는 겁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가 바로 합계 출산율이거든요. 그게 1960년대는 6명이었어요.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지구는 하나예요. 한정된 땅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멜서스적인 신념을 가진 거대한 보라색 사나이가 Tell me his name again. Thanos. 이 우주가 어떻게 생명체가 많아지면 황폐해질 거다. 그래서 핑거스냅으로 그 스톤들 모아가지고 절반으로 없애려고 하죠. 이 메서스는 인구론이라는 책에서 소득은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아니 아이들만 많아지면 이게 삶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인구수는 1, 2, 4, 8 이렇게 는다는 거고, 식량 생산은 1, 2, 3, 4, 5 이렇게 는다는 겁니다. 1980년대로 가도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원이다. 인간의 희소 가치가 없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낳게 됐어요? 아우 그냥 아들을 낳으려고 자꾸 낳다 보니까 그러시 됐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러셔요. 열이라도 낳아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셔요. 오매불망 아들 생각에 초음파 검사를 했네. 하지만 돈만 버렸네. 결국엔 딸만 12명.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서 이민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또 일본이 그랬고 또 구라파 여러 나라가 그랬던 것입니다. 맹렬한 서울의 인구 집중은 콩나물 교실이라는 한심한 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한 학급당 58.5명의 어린이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부제 수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장래를 위협하는 것은 교육의 환경입니다. 왜 서울은 정원을 못 지켰는가? 그 원인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1990년대 일본 합계 출산율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쇼크를 받습니다. 합계 출산율 1.57을 기록해서 1.57 쇼크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1입니다. 실제 경제학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15세부터 만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릅니다. 이게 15년 뒤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경제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했겠지만 인구 보너스를 너무 당연하게 지금까지 받아들였다라는 거고,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당연히 경제 활력이 떨어지잖아요. 바로 인구 오너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아르메니아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이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 이게 전체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아주 옛날부터 어떤 경제력의 단위였는데,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라는 상황은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전쟁하고 재앙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지금의 한국은 이미 재앙적인 수준에서 사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나 이런 동남아 시장이 전자제품을 가장 빨리 내놓는 시장이긴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들이 많으니까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었는데, 저출생이 계속되면 이런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익숙한 게 편한 거야. 70세 사망 법안 가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키야 미우라는 일본 소설가가 쓴 글인데, 70세 생일이 지난 순간 한 달 이내에 죽어야 되는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쓴 소설입니다. 새로 태어난 인구 수보다 사망하는 인구 수가 더 많아지면 당연히 그만큼 인구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걸 바로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데드크로스가 2020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30년 뒤인 2020년에는 5,019만 명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부터는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나 또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일본에서 기저귀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2017년 성인용 기저귀 판매액이 영유아용 기저귀의 1.3배에 달합니다. 고령화의 어떤 단적인 면을 좀 보여주는 거고 중국과 한국이 여기를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25년에 기저귀 크로스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24살의 마에자와 씨. 2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그에게도 화려한 백화점 세일 포스터는 그저 눈요기에 불과하다.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로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자, 이거 정말 안 된 얘기지만 90년대생 이후로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연금 개혁을 하려고. 낸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돈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게다가 노년 부양비,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이 3명이 고령 인구 2명을 부양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버 산업이 뜬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 산업에서 종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가격은 비싸지고 서비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 했을 때 2.1명은 돼야, 2명 정도는 돼야 사실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3분의 1 토막이 되는 겁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출생률도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IMF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양극화예요. 생활고에 시달린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14살 난 딸이 보는 앞에서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무 생각 안 나요. 아저씨 저렇게 되고 우리 둘째 수술돼야 되고. 다슬이 자매는 지난해 말 아버지가 실직하고 엄마 아빠가 차례로 집을 나간 뒤 길에 버려졌습니다. 엄마야, 해수에서 돈 벌러 갔어요. 보고 싶어요. 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고급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강남 한복판의 23층에서 47층 높이로 들어설 이 아파트도 청약전에 변호사, 의사 등 부유층을 상대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 아파트는 97평짜리의 경우 분양가가 27억 원에 이릅니다. 벌써 예약자들이 다 찼다고 업체는 귀뜸합니다. 초호화 아파트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연구가인 존 머터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난의 크기는 불평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든 누그러뜨려야 다시 출생률을 반등시킬 수 있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 100만 명의 인구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하게 나가는 2020년 중반부터 30년까지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반전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이제 영영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살아야 되고 지방은 소멸하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이 경쟁 체제로 몰아가는 자체가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20-30년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에 대한 가족 계획을 한다? 이거는 사실 젊은 부부들에게는 절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애를 셋을 낳으면 100만 원을 더 주고 양육비를 몇십만 원 지원해주고 이런 정책으로는 우리가 봤듯이 17년 동안 380조 원을 쏟아 부어도 사실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걸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지방과 청년의 더 과감한 투자, 그러니까 찔끔찔끔 그냥 예산을 나눠서 쓰듯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금 빅푸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력한 정책이 지원이 돼야 어떻게 보면 이걸 반등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프랑스 합계 출산율 1명에서 거의 지금 한 2명 가까이로 반등시킨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이민자들이 또 많은 출생을 하면서 출산율을 좀 올리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장벽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반면 이 외국인에 대한 학대나 어떤 고용 탄압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동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외국인에 대한 어떤 시선이라든지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부, 미혼모 가정에 대한 인식 자체도 바꿔야 이런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압축 성장에만 몰두해서
왔기 때문에 이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예요. 매해 40만 명씩 줄어드는 세대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